안녕하세요. 리눅스의 탄생과 역사에 대해 발표할 2021-36013 이원입니다. 먼저 제 발표의 목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눅스란 리눅스의 선구자, 리눅스의 개발 과정, 리눅스의 특징, 리눅스의 상업적, 대중적 활용 및 현재의 개발입니다. 자, 먼저 리눅스란 무엇일까요? 리눅스는 운영체제 커널인 리눅스 커널에 기반을 둔 오픈소스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 계열입니다. 즉, 리눅스란 리눅스 커널 자체를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며 또는 리눅스 배포판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리눅스의 공식 마크인 턱스인데요. 턱스는 리눅스의 공식 마스코트로서 통통한 펭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1996년 래리 유잉이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리눅스의 선구자인데요. 방금 나온 사진과 같은 이 사람이 바로 리눅스의 선구자입니다. 이름은 리누스 베네딕트 토르발스이고 국적은 핀란드이며 업적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리눅스 커널과 깃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에 토르발스는 리눅스 커널 개발 최고 설계자가 되었으며 현재는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저명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리더들에게 부여되는 명예 타이틀직인 자비로운 종신 독재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리눅스의 개발 과정인데요. 먼저 멀틱스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도 당시 미 국방성의 연구기관은 G사와 AT&T사 그리고 MIT에게 군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시분할 운영체제를 개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멀틱스라는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위해 1964년에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멀틱스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멀틱스 프로젝트는 개발이 빠르게 진전되지 않고 점점 늦춰지면서 흐지부지 되어가는 것 같았는데요. 그렇게 돼서 벨 연구소에서 먼저 프로젝트에서 퇴진하지만 멀틱스는 G사와 MIT에 의해 계속 개발되어 결국 1969년에 초기 버전으로 완성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멀틱스가 완성도 되기 전에 망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 상업적으로는 성공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다음은 유닉스의 탄생인데요. 1969년 멀틱스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고 벨 연구소로 복귀하게 된 켄 톰슨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새로운 운영체제의 개발을 고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 데니스 리치를 포함한 다른 연구원과 팀을 이루어 새로운 운영체제 개발에 집중하는데요. 이들은 멀틱스 프로젝트에서 얻은 경험과 개발에 사용했던 코드들을 당시 여러 워크스테이션 컴퓨터 중 하나였던 DEC사의 PDP-7 기종에 맞춰 적용하였고 이렇게 멀틱스에서 사용된 코드를 개선하여 만들어진 것이 초기의 유닉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성된 유닉스는 초기에 호환성 부분에서 큰 결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개발 당시 어셈블리어를 이용했기 때문에 하드웨어 호환성이 없었고 유닉스가 적용된 PDP-7 시리즈 다음에 나온 새로운 플랫폼들에서는 유닉스를 지원하려면 코드를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는 굉장히 번거로웠겠죠. 그래서 켄 톰슨과 데니스 리치는 하드웨어에 제약이 없는 새로운 언어, 즉 고급 언어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완전히 새롭게 만들 생각은 없었으며 이전 멀틱스 개발에 사용했던 B 언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언어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온 것이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C 언어입니다. 이처럼 마침내 1973년에 C 언어 코드를 90% 이상 적용한 유닉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다시 유닉스는 C 언어로 완전히 뜯어 고쳐졌기 때문에 이식성과 호환성이 당연히 뛰어났고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큰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유닉스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벨 연구소를 중심으로 유닉스 사용자 그룹이 형성되었으며 유닉스의 버전을 빠르게 향상시켜서 유닉스는 더 널리 많이 퍼지게 됩니다. 다음은 리눅스 커널의 탄생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에는 개인용 PC가 활발히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빨리 파악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인 PC용 운영체제로 MS-DOS를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MS-DOS가 훌륭한 운영체제임은 분명했지만 개인 PC의 목적으로 개발되면서 워크스테이션용으로 개발된 유닉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능 면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유닉스를 PC 버전으로 개발하려는 시도가 많았고 미닉스라는 개인용 PC에 적용된 교육용 유닉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1년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 재학 중이던 리누스 베네딕트 토르발즈는 개방된 미닉스의 소스코드를 참조해 개인용 PC에서 사용 가능한 또 다른 유닉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21살의 나이에 리눅스 커널을 탄생시켜 현재 리눅스의 아버지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개발한 것은 리눅스 커널이지 완성된 형태의 운영체제는 아니었습니다. 커널이 운영체제의 핵심인 것은 맞지만 각종 응용 프로그램 없이 혼자서 사용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지금의 완성된 리눅스가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리차드 스톨만의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소프트웨어들이 리눅스를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설립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1971년 리차드 스톨만은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MIT 연구 그룹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 시절은 상업적인 컴퓨터 회사들조차도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던 때였으므로 사실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당시 시장을 주도하던 DEC사의 PDP-10 컴퓨터에 적용되었던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자유롭게 공유하고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80년도 DEC사가 PDP-10 시리즈의 생산을 중단하면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DEC사는 PDP-10 시리즈를 중단하는 대신 32비트 기반의 VAX를 주력 기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VAX가 전용 운영체제를 삭제하여 나왔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운영체제에서 사용된 자유 소프트웨어들은 호환성 문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VAX 전용 운영체제를 위한 소프트웨어들은 모두 소유권자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죠. 그래서 이 당시 나온 용어가 바로 저작권 침해입니다. 정부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을 소유와 독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한시켰으며 소유권자들은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이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리차드 스톨만은 1985년 소프트웨어의 소스를 감추고 실행 프로그램만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반대하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FSF를 설립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GNU 프로젝트의 시작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차드 스톨만은 1984년 1월에 MIT의 연구원직을 사임하고 유닉스와 호환성을 갖춘 새로운 운영체제를 만들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자유로워지려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운영체제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유닉스와의 이식성을 갖게 했던 이유는 기존의 유닉스 사용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리차드 스톨만이 MIT 연구원직을 사임한 이유는 연구원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소속한 학교로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이 있었고 따라서 MIT 당국이 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자유 소프트웨어로 만들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GNU 프로젝트란 리차드 스톨만이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GNU는 운영체제의 이름이고 유닉스와 호환되도록 만들어진 운영체제이지만 유닉스와는 다른 운영체제라는 의미를 내포해서 GNU is not Unix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은 GPL에 대해 한번 알아볼 건데요. GPL은 General Public License입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GNU 프로젝트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의 자유는 무료나 공짜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금전적인 측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런 오해가 생긴 이유는 영어의 free라는 단어가 무료라는 의미와 자유라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자유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이용해서 다시 독점 소프트웨어로 만든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같은 거대한 기업이 리눅스를 개작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GNU 프로젝트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소프트웨어는 GPL이라는 특별한 라이센스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GPL 라이센스는 GNU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즉, 개발된 프로그램 소스를 여러 개발자들은 물론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자들에게도 공개하여 소스 코드를 자유롭게 수정하고 또 재배포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GPL을 따르는 프로그램은 소스의 공개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만 준수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GPL 라이센스가 없다면 리눅스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같은 기술력 있는 곳에서 자신의 제품을 입혀 다시 독점적으로 판매하게 될 것입니다. GPL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라이센스인 것입니다. 다음은 리눅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리눅스의 특징은 업그레이드 속도가 매우 빠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이며 유닉스와의 완벽한 호환을 가진다, 플랫폼에 구애가 없는 운영체제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거 말고도 폭넓은 하드웨어의 지원, 뛰어난 안정성과 보안성, 다양한 배포판의 존재, 다양한 파일 시스템의 지원 등 여러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눅스의 상업적 그리고 대중적 활용인데요. 호비스트들에 의해서만 사용되지 않고 운영 환경에 리눅스를 채택하는 일은 1990년대 중반 슈퍼컴퓨팅 커뮤니티에서 처음 불붙기 시작하였는데요. 나사 등의 단체들이 점차 비용이 많이 드는 자신들의 기계들을 리눅스 구동의 저렴한 일상 컴퓨터용 클러스터로 대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델과 IBM 이후 휴레트 패커드가 데스크톱 운영 체제를 독점하던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해방되고자 또 리눅스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대중적 활용인데요. 리눅스 시스템은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실상 모든 슈퍼컴퓨터에 이르기까지 컴퓨팅 전반에 사용되며 대중적인 램프, 애플리케이션 스택 등 서버 설치본에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가정과 기업 내에서 리눅스의 이용은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번 현재의 리눅스 개발에 대해 한번 알아볼 건데요. 현재는 그레그 크로멘하트가 리눅스 커널의 주도적인 유지 보수자로서 개발을 가이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윌리엄 존 설리반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이사로서 GNU 구성 요소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업과 개인들은 GNU가 아닌 서드파트 구성 요소들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다고 하고, 또 리눅스 벤더들과 커뮤니티들은 커널, GNU 구성 요소, GNU가 아닌 구성 요소를 리눅스 배포판이라는 형태로 추가적인 패키지 관리자와 결합하여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PPT를 만들 때 참고한 출처 자료는 여기 나와 있는 링크 자료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한 학기 동안 리눅스 수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